그래서 오늘 모신 분은 네네. 국립암센터의 간담도 췌장암센터 박종원 센터장님이시죠? 아니요, 과거의 센터장이고 그래요? 예. 항암 신약 신치료 개발 사업단 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간과 관련해서는 국내 최고 전문가다라는 걸 우리 일반인들이 제일 궁금한 거가 사실은 간에 좋은 음식, 뭐 간에는 좀 피해야 되는 음식 이런 것들이 궁금한데 오늘 좀 자세히 좀 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네, 오늘 이제 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소화기 내과 전문이고요. 이 소화기라고 하면 아직도 이 불 끄는 소화기라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자가 딱 한자 틀리고요. 그래서 소화기약의 범위는 식도위, 소장, 대장, 간, 담도, 췌장을 맡고 있고요. 네네. 그 중에서도 저는 이제 간, 담낭, 담도를 맡고 있는 간장학인데 이 간장학 한다고 또 이 간장 그렇죠.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아재 개그 죄송합니다. 아재 개그 죄송합니다. 네. 저게 간장을 그래서 네, 갖다 뭔가 오늘의 네. 강의 내용은 간이 뭐하는 장기부터를 간단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네. 야. 간은 우리 몸의 화학 공장입니다. 네. 화학 공장으로서 생명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모든 세포 화학 반응을 담당하고 있고요. 그거를 통해서 음식 섭취, 소화, 세포 안의 물질성을 담당하는 총괄합니다. 그래서 이화작용, 동화작용, 그래서 에너지를 얻는 작용, 에너지를 이용해서 단백질이나 핵산과 같은 세포 구조를 합성하는 반응 이런 것들을 총괄하고 있는 대사의 총대장입니다. 그래서 간은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먹은 오늘 저녁 드셨을 텐데요. 못 드셨을 수도 있고요. 저도 못 먹었습니다. 저녁을 잡수시면은 이게 식도 위를 통해서 결국은 뭐 소화가 돼서 장으로 가면 그 소화가 된 게 그냥 대변으로 가는 게 아니죠. 그 소화가 된 거가 간 문맥이라는 걸 통해서 다 간으로 모든 것이 집결하는 곳이 간이고 이 간에는 이제 이 먹었던 음식이 세포하고 직접적으로 이 접촉을 이루어지는 것이 간 세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 기능은 이 포도당 대사를 통해서 일정하게 우리 몸에 소위 말해서 당 떨어졌네 이런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계속 항상 유지시켜 주는 게 간이고요. 뭐 비유하자면 결국 핸드폰에서 배터리에 해당되는 게 간의 역할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배터리가 얼마나 요즘 뭐 전기 자동차도 그렇고 핸드폰도 그렇고 모든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너지 대사를 담당하고 있고 간도 충전해야 돼요? 예, 충전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거를 음식을 잘 잡숴갖고 충전을 해야 되는 거고요. 단백질 대사로 해서 우리 몸의 모든 세포는 단백질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항상 유지시켜주고 지방 대사로서 지방 각종 물질들을 에너지를 만들고 저장도 하고 그 다음에 사실 콜레스테롤이 나쁜 거라고 여기지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을 유지하는데 아주 중요한 영양소거든요. 그런 것들을 적당히 생산해내고 또 다음주산이라는 걸 생산해서 지방을 흡수하는 걸 도와주게 됩니다. 그런데 간 기능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해독작용으로는 총괄, 총책이 간이고요. 해독작용을 하는 과정 중에서 이 분해 물질들이 간에 손상을 일으킬 수가 있고요. 이 해독작용을 해서 변화시킨 것들이 결국은 담즙을 통해서 담도를 통해서 장을 통해서 대변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노폐물을 내보내게 하는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하게 되고요. 오늘 드릴 내용 중에 이제 간이 뭐 하는 내용, 장기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흔히들 이제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면은 제가 간이 전공입니다. 그러면 대부분 첫 번째 질문이 피곤해요. 저 간 나빠진 건가요? 라는 거를 많이들 물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 내용의 주제도 이걸 정했는데요. 피곤해요. 그럼 간이 나빠진 거가 맞을까요? 근데 이게 워낙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게 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광고의 효과. 뭐 피곤하면 간 때문이야라는 어떤 등식을 만들었죠. 이런데 그게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사실은 피로한 거의 대부분의 원인은 수면 부족 혹은 정신적 스트레스, 우울증
혹은 너무 활동을 많이 한 거. 뭐 당연하겠죠. 네, 예, 그다음에 예. 당연한 거가 사실은 네. 가장 큰 원인이에요. 그래서 음. 술 많이 마신 거, 뭐 약물 부작용들이 요게 제일 흔한 원인이고요. 어.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만성 피로의 원인 중에 하나가 간 기능 저하입니다. 그래서 피로하다고 해서 뭐 무조건 간이 나빠졌다, 뭐 간을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은 오늘 이 방송을 들으셨으면 저 네네. 생각을 버려주시길 바랍니다. 이 간 질환이라는 게 앞에서 이제 결국은 필요한 것들이 간 기능 저하인데 이 간 기능 저하를 일으키는 간 질환도요 종류가 감염이 있을 테고 네. 감염에도 흔한 바이러스, 음. 기생충, 박테리아, 곰팡이들이 있고요. 이제 독성 손상이 우리 생활 속에서 상당히 많이 흔합니다. 그래서 건강식품이나 생약, 한약, 약, 술이 독성 손상을 일으키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우리 이 기운이 없다, 면역을 올려야 된다, 면역 올려면 좋지 않은가요?라고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면역을 올라가서 생기는 병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간 질환들, 또 대사성 질환, 외상, 종양 등등에 의해서 간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음. 그리고 이제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제가 이제 간이 전공이다 하면은 술 많이 마시고 간 보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것들을 많이들 물어보세요. 예. 그래서 참 이거에 대해서 저도 답을 해드리려고 여러 가지 자료를 좀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쌓인 스트레스를 사실은 요즘은 트렌드가 바뀌어서 그걸 운동을 한다거나 뭐 PT를 하거나 여행을 가거나 하는데 예전에는 정말 24시간 하루에 일주일에 100시간 일했거든요. 네네. 그럼 그거를 풀 수 있는 방법이 단시간에 술을 먹고 끝내는 그런 분위기였었죠, 과거에. 그래서 아무튼 그런데 이게 술 많이 마시고도 간을 보호하는 방법은 현재로서 술을 조금만 마시는 방법밖에 없고요. 근거 있는 방법을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연구를 해서 노벨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온갖 비법과 숱한 약 광고들은 사실은 의학적 근거가 없고요. 심지어 해롭기까지 한 게 대부분입니다. 자, 그런데요. 네. 술을 조금 마시는 방법 말고 술을 많이 마시되 도수가 약한 걸 많이 마시는 건 또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결국은 않습니다. 술이라는 거가 우리 한 잔이 네. 모든 술의 한 잔은 거의 동일하게 알코올 10g 내지 한 14g 정도 됩니다. 네. 우리나라는 술잔이 작아서 대개 한 10g인데요. 네. 맥주 한 잔, 막걸리 한 잔, 소주 한 잔, 네. 뭐 포도주 한 잔, 뭐 무엇 청주 한 잔, 그 고유 잔들은 계산해 보면 대략 알코올 10g에 해당이 되고요. 약한 술을 먹으면 되게 더 많이 먹죠. 그래서 그렇구나. 네, 그래서 이게 결국은 술을 조금 마시는 방법밖에 없고요. 술을 많이 마시고도 간을 해치지 않는 방법. 없죠. 없습니다. 그래서 술을 조금만 마시는 방법밖에 없고요. 그런 비법들과 그에 대해서 연구들도 많이 했는데요. 아직까지 그렇군요. 사실 답이 없고요. 네. 뭐 약 광고도 많이 있고 건강식품 광고도 많이 있는데 많이 있죠. 근거가 제가 여기 지금 방송이기 때문에 여기 별로라는 말을 썼는데 제가 아주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아이고야. 그래서 네. 그런 걸 안 옛날에 드시는 게 어떤 좋습니다. 대학 교수님께서도 그 숙취해소. 네, 압니다. 알고 있고요. 네, 뭐, 말씀드리고 너무 있잖아요. 잘하시는 선생님이시기 네. 때문에 제가 하는데, 네. 그게 한 기전에, 알코올 대사 기전 중에 한 기전에 해당되는 거죠. 근데 네. 그 기전을 활성화시키고 좋게 만들었다고 해서 술에 의한 손상, 술에 의한 암 발생 위험, 술에 의한 간 손상을 정말 줄이느냐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전을 한다고 해서 결과물인 술에 의한 여러 가지 신체 손상을 막을 수 있느냐는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술을 조금밖에 마시는 방법밖에 안 마시거나 조금 마시는 방법밖에 밖에 없습니다. 근데 정말 이 시간대 제가 말씀을 드리면 네. 이게 술을 마시면 네. 일주일에 한 3병 이상 마시는 경우 한국인들한테 아주 흔한데요. 이게 마시면 거의 100%가 지방간이 오고요. 이 지방간이 온 상태에서 지방 간염으로 넘어가는 거는 아직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고 잘 모르는 부분들이 네네. 많습니다. 그래서 30%라고 대략 한 30, 지방간에서 지방 간염으로 되는 율이 대개 한 30%예요. 그래서 누구는 여기까지 멈추지만 누구는 이제 넘어가게 되죠. 네네. 그래서 지방 간염이 일단 넘어가게 되면 대부분이 간 경변증을 통해서 저기 여성이라고 써놓으셨는데 여성이 훨씬 많이 많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요즘 한국도 여성들에 의한 간 질환 환자들이 많이 늘고 있고요. 서양
워낙 그렇죠. 그래서 그러고 있고 워낙 간 염을 갖고 있거나 유전적인 거 뭐 영양이 불량하다거나 그러면 훨씬 더 지방간염이 잘 생깁니다. 네, 그래서 그렇고요. 근데 이게 소주라고 돼 있어서 혹시 막걸리는 괜찮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이 소주 3병이 막걸리 3병과 거의 비슷한 같습니다. 그런 거의 거죠?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주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네. 이게 그냥 대표적으로 네. 얘기하는 것뿐입니다. 네. 지방 간염에서 간 경변증으로 갔다가 네. 지방 간염들은 거의 100%가 간 경변으로 가네요. 계속 술을 마시면. 계속 술을 마시면. 계속 술을 마시면. 합니다. 간염이 되고 또 정신을 못 차리면 네, 대개들 정신 못 차리시죠.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네, 대개 네. 못 차리십니다. 그래서 10년이 또 지나면 네, 10년에 한 20%에서 간암으로 되는구나.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3쿠션으로 이게 당구됩니까? 네, 이게? 당구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네. 경고문이 지나친 음주는 간 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운전이나 작업중 사고 발생률을 높입니다가 경고문구였는데요. 네. 한 3년 전부터 어떠한 이유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경고문구가 완화가 돼서 지나친 음주는 뭐 기형아의 발생이거나 태아의 손상을 일으키고 그다음에 정신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습니다. 이런 문구로 바뀌었죠. 바뀌었죠. 네. 네. 네, 그 바뀌는 과정을 제가 취재를 하면은 취재를 제 대신 해주신 건가요? 네.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발표는 할 수 없고요. 뭔가 있을 듯한 네, 느낌이 뭔가 드는데.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그렇고요. 네. 이게 이제 미국 이제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헤비 드링커. 이거를 우리식으로 번역을 하면 고위험 음주입니다. 네. 그러니까 술을 통해서 신체적, 육체적인 장애가 일어나기 쉬운 음주라는 뜻이고요. 이거의 수준이 자 보세요. 한 달에 5회 이상을 한 번에 5잔 이상을 마시는 어떤 술이든 간에. 어떤 술이든 간에 자 이게 고위험 음주인데 대한민국 남성의 상당 부분이 여기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게 진짜 대한민국 남성들이 술을 너무 많이 마시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아니나 다를까 이제 각종 기사에 나옵니다. 적당한 음주는 몸에 좋다, 절대 믿지 마세요. 동아사이언스 기자분께서 이렇게 하셨었는데 이거 참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심장 질환의 일부 효과가 있다고 보고돼 있고 그건 뭐 어느 정도 근거는 있습니다. 한 잔 이하인데 결국은 한 잔 이하 마시는 분 없죠. 그래서 결국은 암 등 질병 위험이 득보다 실이 많고요. 이게 알자지라고 아랍권에서 제일 큰 방송사죠. 거기서 한번 취재를 했던 거 기사인데요. 한국은 최악의 세계 최악의 음주문화를 가진 나라라고 방송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심한 말을 심한 말인데요. 이게 상당히 사실 근거가 있는 게 전 세계랑 비교를 한 게 있습니다. 얼마나 술을 마시는가를 했는데 미국인은 일주일에 독주 3잔을 마시고 러시아인 술을 많이 마신다는 러시아인은 평균 6잔을 비하는 데 반해서 한국인은 평균 14잔을 마신다. 일주일요? 일주일에 14잔을 마신다. 그래서 한국인들은 자신들이 술을 많이 마신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중국 사람 훨씬 더 많이 마신다고 아닌 걸로 나오던데. 그래서 이게 이제 술마다고 통계를 보면은 조금씩은 다릅니다만은 증류주 부분에서는 대한민국이 1등인가 그렇습니다. 증류주면은 뭐 소주를 포함이죠. 그래서 이게 술에 의한 문제가 심각하고요. 우리 흔히 주도라는 거를 가르치지 않습니까? 아버지한테 술을 배웠다. 어른한테 배워라. 그런데 이게 결국은 정말 문제라는 거를 이 천성수 선생님께서 옛날에 한 거를 아주 잘 쓰셔서 제가 따왔는데요. 주도 강조하는 나라일수록 어린 나이에 술을 접하게 되고 그다음에 그렇게 접하게 되면은 나중에 성인이 돼가지고 음주질환과 문제가 많이 일어난다. 그다음에 이제 서양의 글로벌 주류 회사들의 슬로건들이 유명한 맥주 회사, 유명한 위스키 회사가 슬로건이 똑같습니다. 그게 responsible drinking이라고 우리말로 하자면 책임 음주예요. 그러니까 술은 마시되 문제 일으키지 않으면은 무방하다. 점잖게 술을 마셔라. 이게 술을 마셔라지 먹지 말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주 나쁜 놈들이네. 아무튼
그러니까 그런 식의 여러 가지. 주사만 없으면 된다 뭐 이런 그런 식이네요. 식이죠. 근데 이제 이게 선진국들,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술이라는 거는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물질로 이거를 관리를 합니다. 미국에 가가지고 마트에 가서 한번 제가 혼자 이제 호텔 방에서 이제 술을 한잔 하려고 술을 샀어요. 그래서 마트에서 줄을 서가지고 이 마트에서 계산을 하려고 딱 올려놨는데 젊은 여자애가 딱 보는 순간 갑자기 지배인을 막 방송으로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 성인이다. 난 성인이고 나 저 여행객이고 신분증까지 보면서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뭐라고 설명을 하는데 처음에 제가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이제 지배인이 왔어요. 그래서 오더니 계산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18세 이하는 술을 만지지도 못한답니다. 네. 그러니까 계산을 위해서 술을 만지는 것조차도 마트에서 못한다. 그러니까 술을 갖고 오면은 그 여자 학생이 고등학생 아르바이트 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지배인을 불러서 지배인이 와서 계산합니다. 그 정도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물질이라는 게 엄격하게 관리를 하죠.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이 막걸리 몇천 병을 먹었다 이렇게 해서 정치를 잘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이렇게들 하는 걸 그냥 덕담으로 말씀들 하시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 자체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